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에 이 개각을 하려고 이 장관 후보자 7명을 말하자면 제시했습니다. 아니, 장관이 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4명이 말하자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랍니다. 다주택자. 이 정권이 들어서서요, 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처분하도록 하라, 또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부동산 시세 가격 인상을 잡겠다고 해서 세금도 많이 올리고 여러 조치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겠다, 또 이런 또 인사 원칙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7명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4사람이요 다주택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3채를 가진 사람이 3사람입니다. 3채. 또 2채에다가 오피스텔, 또 상가를 가진 사람. 2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3채 이상입니다. 거기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정호라는 사람은 3채 갖고 있다가 장관 내정 직전에 물론 통보를 받았겠죠. 한 채는 또 그 딸 부부한테 정려를 했답니다. 이러니 또 꼼수를 써가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선 근데 문재인 정권 전체를 저 나름대로 평가하기 전에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인사수석은 이런 게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래야 저는 장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즉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돈 많이 갖고 있고, 이거는요 통계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첫 개각에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말하자면 다주택자가 더 많았습니다. 또 재산도 더 많았습니다. 재산도. 맨날 무슨 없는 사람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전혀 없는 사람의 사정은 도대체가 국가기관에 의한 통계가 나와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냥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분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사실 임금주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저기 소득 1분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20%의 계층에 이 빈곤층은 소득이 무려 22%나 떨어진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대신에 5분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8%가 더 올랐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빈곤층의 소득이 22%나 떨어졌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뭐냐?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임금주도 성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이 고용 인원을 줄임으로써 말하자면 그나마 이 저소득층이 자영업에 가서라도 일하던 사람들이 해고를 되었으니까 실직을 했으니까 소득이 더 떨어진 거죠. 이런 거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돼도요. 국민들이 아직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옳음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지금 참이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웃기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이 정권은요. 지난 정권 때의 잘못이 지금 확인되었을 때 확인된 거지. 이미 벌써 여러 차례 밝혀진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요. 가가지고도 하지만 가서 한 거는 누굽니까? 이거. 문무일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은 지난 정권 때 잘못을 가지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게 없고 여러 차례 지난 정권 때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지난 정권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더 한 번 선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요 비굴한 자들입니다. 이런 정말 얍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인사원칙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장관 모시겠다 해놓고도 장관 후보 7명 중에 4명이 세 채 이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마침 어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는 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아닌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이 부정이 아닌 긍정평가를 전부 다 보탠 게 40.0%입니다. 아니 45%입니다. 부정평가가 50.1%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요. 지금 40%대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떨어져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나 왜 떨어집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들에게, 이 45%의 국민들에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도대체 잘하는 게 뭡니까? 뭘 잘해서 45%의 국민이 지지를 합니까? 저는요, 지지율이요, 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정신 차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국민이 자기들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뭐 입안해서 실시했던 사람이 홍장표라든가요. 그런 사람이 그 신문에 짤막한 기사 날 때는 그냥 뭐 별로 안 읽어도 짐작돼서 그냥 안 읽었는데 마침 어떤 잡지에 길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는데 첫째 무식합니다. 도대체 경제학 공부를 경제학 대학 3학년 수준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학에 대해서 무식해요. 국민 여러분, 저 남녀 함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무식의 내용을 다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로 무식하고 그 다음에요, 진짜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이 아직 몰라서 그렇대요. 국민이 알아줄 날이, 즉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줄 날이 올 거다. 그 사람이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아까 45%의 국민이 긍정평가했다는데 뭐 왜 했는지 모르고 또 사람은 또 생각이 또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또 요인에 의해서 여론이 결정되는 나라라서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를 좀 제대로 좀 그렇다고 정신 들지는 모르지만 정신 들게 그나마 하려고 그러면 지지율이 0%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마침 요즘요, 엊그저께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 들어 수석 부대변이라고 말했다고, 그게 지금 고발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처음 나온 말입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말하자면 옹호하는 발언, 정책 등을 계속 펴고 있다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국민 다수가요, 이 정권을 친북 정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국민 다수가 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 인사들 전부 다 친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걸 당당하게 말해야지. 물론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그건 또 나경원 씨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했더라고요. 왜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을 왜 인용합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되지. 블룸버그 통신이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친미주의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권은 그냥 또 수석 대변인은 저는요, 굳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대변인이다. 내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수석 대변인 하려고 그러면 대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김정은 정권 대변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냥 야당하는 사람이요, 그런 말도 못 합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정치가요, 장난입니다. 장난. 진짜 내로남불이 아니고 후한무치한 정권입니다. 후한무치한. 내로남불은 아주 약과예요.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정말로 각성하고, 저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도 정말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장관 후보자를 이런 사람을 떡 내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내놓은 것 자체가 청와대 인사수석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검증하는 또 민정수석, 또 청와대 전체가 다 그 한 통속 아닙니까? 그게 정말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